지역 경제랑 관련 없이 굉장히 급격히 올랐다가 규제 지역 지정되고 급격히 떨어지는 지역이 있죠. 창원입니다. 동시 분양으로 활기, 열기 뜨겁다. 아파트 창원 완판, 창원 완판됐다. 해제해달래요. 해제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는데 창원시에서 왜 이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주 지역 분석 때 요건 잘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오히려 요구했죠. 분양제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면 누가 피해를 봐요? 투기꾼, 건설사 플러스 이런 업종들, 건설 마피아들, 이들 빼고 다 피해본다. 실수요로 내 집 마련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전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 다 피해본다. 심지어 여기 이렇게 자족시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집값이 비싸져서 더 주변으로 밀린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피해보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근데 왜 해제해달라 그래요? 유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양주나 이런 데도 그러던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게 시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건가요? 지금 서울 인구 왜 빠지고 있고 왜 사람들 죽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원이 작년 말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거 빼야 되는데 거래량 급감하고 평균 가격이 내리니까 지역경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뭐 해제해달래요. 집값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거품으로 인한 경기 하락, 그리고 거품이 커져서 터지게 되면 생기는 경기 하락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왜 풀어달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저거를 실적으로 보고 있으니. 공시가격 120% 역대급 상승했대요.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죠. 중동 유니시티 여기 공시가격이 64.75%나 올랐다. 세종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그리고 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125.9% 폭등했다. 여기도 90.5%, 120.9% 이런 식으로 다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몇몇 아파트에 투기 수요들이 몰린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었다. 여기가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거죠. 누가 피해보고 있어요? 거기 사는 실수요들. 그리고 저런 곳을 원정 투기로 쭉 몰려가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쭉 사갖고 온 그런 사람들은 개피 보겠죠. 그러면 가격 떨어지는 거죠. 공시가격이 올랐다. 집값이 떨어지면 공시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데. 자, 거래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상승세가 말이 되냐는 거죠. 원래 이 가격이 정상이죠. 이렇게 오를 이유 있어요? 창원에서 갑자기 엄청난 무언가가 발표가 나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직도 호가 올려놔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최근에 거래됐다 싶은 것들은 가격이 빠지고 있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실수요들한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요걸 해제해달래요. 시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투기꾼들이 몰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인제는 충분히 떨어졌다. 거래 그래도 위축되고 있으니까 인제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매매 가격지수 보면 어때요? 3월에 5월에 금리 인하 들어가고 나서 6월부터 슬슬 올랐죠. 6월부터 오른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하도 있고 6.17 규제지역 수도권에 늘려버리니까 지방으로 퍼져버렸죠. 그러다가 11, 19 때 규제지역 지정은 했는데 창원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폭등했죠. 그리고 12월에 뭐 했어요? 12, 17로 추가 지정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외적인 지역, 예를 들어 진해구 이런 곳들이 오히려 다시 폭등하고 있다. 왜? 여기서 일로 빠진 거니까. 여기서 또 띄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보다 진해구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 진해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 실수요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시를 원하는 그런 지자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전세가격지수 어때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세가도 같이 갭투기랑 들어갔으니까 전세가도 같이 쭉 올렸죠. 임대차법을 빌미로. 근데 실질적으로 상승세는 그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모든 전 지역이 그랬었고 똑같이 매매가 올라갈 때 전세가도 같이 폭등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대차법이랑 관련 없이 집값 올려놓고서 갭 줄이려고 전세가도 같이 올렸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바탕이 됐던 것은 임대차법은 자꾸 명분만 잡았을 뿐이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에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어거지로 전세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 막아버리고 하니까 전세가격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세로 변환됐죠. 이미 하락세인 곳도 있고 지금 집값 폭등하고 있다는 진해구조차도 전세가는 하락세로 바뀌었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지 매매 거래량 3월 얘기하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법인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죠. 작년에 많이 털고 빠졌다. 명의분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열심히 팔고 있죠. 자, 결국에는 풍년효과가 가서 오른다 하면 거기 추가 지정 들어가는 거고 추가 지정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기 때문에 풍선효과라는 말을 듣고서 집값이 올랐을 때 파는 사람이 위너고, 풍선효과라는 말을 듣고서 아 여기가 이제 오르는 지역이구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당한다 그랬죠. 그 예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곳이 지금 창원이다. 매매 거래량 줄고 있는데 또 3월 들어가지고 맨날 이야기하죠. 뭐 봄 이사철이니 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월보다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3월에 또 다시 뭐 봄 이사철 어쩌고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작년 대비로 보면 어때요? 언제가 많이 됐어요? 봄이라면 급격히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말들에 넘어가고 있다.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통계로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셔야지 낚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자료 자꾸 들고 오는 거죠. 유리한 것만 잘라서 한대요. 언제 뭐 유리한 거 잘라서 했어요? 3월에 올라갔으면 저희가 2월까지 잘라서 왔나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막 12월에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들 거는 광신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 무슨 유리한 자료를 들고 왔어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거래량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 어때요?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거래량 증가했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매도인들 안 달랐는데 매수인들이 안 달란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가끔가다 여기 와서 댓글 달고 있어요. 거래 절벽돼가지고 이제 하락 징조 나온다라고 했더니 취득세 양도세 다 강화해서 매물 잠겨가지고 거래량 감소한 거 아니냐, 누가 사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거 맞아요. 근데 매물은 늘고 있잖아요. 보유세 강화해서. 양도세 강화해서 매물이 잠겼어요 지금? 저기 이제 중과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달이 났다는 거지. 팔고 싶어서. 6월 되면 양도세 더 강화되니까 보유세는 엄청나게 나올 테고. 한 채만 샀겠어요 저기?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일단 멈추거나 아니면 거래가 안 되거나 보통 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양도 적어요.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다시 띄우고 있죠. 분양하니까 띄운 거예요. 항상 분양 직전에 분양가 띄우기 들어간다. 또 왜 3월에 거래량 늘었어요? 4월에 분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주변 띄우겠죠. 한 또 8월쯤에 한 번 또 다시 뜨겠죠. 7, 8월쯤에 거래량도 좀 슬슬 올라가고. 왜? 또 띄워야 되니까. 그때는 의창구 쪽이 좀 늘어나겠죠. 진해구 지금 엄청나게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막 상승폭 장난 아니었죠? 근데 청약 미달이 나왔습니다. 몇몇 아파트에 가격 띄우기만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잡아야지. 여기도 보면 청약 미달 났는데 여기 띄우려고 여기 어떻게 했냐. 가격 이렇게 띄운 거죠. 3.1억이에요. 더 비싸게 나왔어요. 분양이 싸요. 물론 평양 때는 좀 다르지만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거래신고 위반 58건. 업계약으로 거래신고 거짓으로 했다. 업계약 뭐예요? 5억짜리 거래된 거를 얘를 막 7억까지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표시해서 상승지표 만들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사는 사람들은 왜 업계약해요? 일단은 파는 사람들이 급하죠. 사는 사람들은 업계약하면 좋아요. 추후 양도세 줄어들죠. 그 다음에 대출이 더 나오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정해져 있으니까 KB 시세로 가지만 빌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계약해서 대출도 더 뽑아낸다. 그런 식으로 가격 띄우기 들어갔다는 거죠. 과태료 부과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왜 시에서 왜 저러고 있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땅 매입해가지고 가격 띄우고 있고 토지개발계획 지구단위 결정 고시 나기 전에 이런 거 다 나타나고 있죠. 요것만 있어요. 저가 아파트 법인 명의로 6채 사들였던 법인 대표가 명의 신탁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됐다. 걸리고 있다는 거죠 다들. 창원 이미 경기는 좋지 않죠. 이 상황에서 뭘로 띄운 거예요?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다. 가격만 띄운 것이다. 작년에. 그래서 누가 이익 봤어요? 작년에 팔고 빠진 사람들.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저 말에 넘어가 샀다가 물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갖은 불법들이 동원이 됐다. 업계약 58건이면요 한 동네의 시세를 좌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피해 입은 거예요? 실수요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에 지정돼서 너무 무리하게 뒤늦게 들어간 투기 수요들이 많은 창원 같은 경우가 먼저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실수요들이 더 받쳐주는 지역들이 조금 늦게 나올 뿐이지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수요들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일자리 찾아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만 뛰어났기 때문에 먼저 효과가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이 지금 지정이 안 된 곳이더라도 다른 곳으로 퍼질 것이고 창원 가격 같은 경우는 거품 끼인 거 이상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투기과열지구 풀어달라고 하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 상승폭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지역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